딱 맞았습니다. 신우이 같은 여자를 데리고 가는 남자도 있더군요. 어쨌거나 저에게는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이제 시댁에 제 신경을 긁는 사람이 반으로 줄게 되었으니까요. 거기다 이제 자기 편들어줄 사람 없으니 시모의 극성맞은 성격도 이제 좀 덜하나 싶었죠. 기분 좋은 상황에 혼자 들떠있던 중이었는데 갑자기 시모가 놀라면서 말을 하더라고요. 뭐? 호텔에서 결혼하고 싶다고? 엄마도 저번에 갔다 와서 봤잖아. 거기 분위기 좋은 거. 거기는 어디서 사진을 찍어도 완전 그림이야. 조명도 좋아서 화장빨 완전 잘 받는단 말이야. 그리고 그 호텔에서 결혼한 사진 인스타그램에 올리면 사람들한테 관심 완전 받는다니까? 엄마, 나 거기서 할래. 인생에 한 번뿐인 결혼식이잖아, 어? 신우가 시모에게 저희 오빠가 한 호텔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기가 막힌 상황이었죠. 저는 뭐 그런 곳에서 결혼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제가 남편과 작은 결혼식장에서 저희들이 준비한 금액에 맞춰 결혼식을 올렸던 건 전부 시댁 형편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몇 년 사이 시댁 형편이 나아져 있을 수도 있었지만 제가 보기엔 아니었어요. 저희가 결혼을 할 때나 그때나 별반 차이가 없었죠. 그런 상황에서 호텔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싶단 말을 한다니 제정신인가 싶었죠. 그런데 더 웃겼던 건 시모가 제 눈치를 보면서 대답을 망설이고 있었다는 겁니다. 안 그래도 제 앞에서 으스대는 걸 좋아하는 시모였는데 저희 오빠 결혼식 일로 저와 다투고 난 뒤였으니 더 저를 의식을 하는 것처럼 보였죠. 그래도 설마 싶었어요. 현실적으로 한두 푼 드는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러면서도 저도 시모가 어떤 결정을 내리나 싶어 뚫어져라 시모를 쳐다보고 있었죠. 야, 이은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네가 3살 먹은 애기야? 하고 싶다고 다 해야 돼? 결혼까지 하는 애가 집안 형편을 생각해야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너랑 매부될 사람 둘이 알아서 결혼 준비해. 내 결혼식이야. 내가 알아서 할게. 그리고 오빠가 돈 대줄 거야? 아니잖아. 엄마가 할 수 있다면 하는 거지 왜 오빠가 껴들어? 너희들 조용히 못해? 그래 해. 호텔 결혼이 별거니? 하고 싶으면 하는 거지. 안 그래도 누가 자기 가족 중에 호텔 결혼식 했다고 목에 힘이 빡 들어가 있던데 아주 잘 됐네. 그런 거 별거 아니라는 걸 보여줄 수도 있겠고. 그런데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나? 우리 차에 될 사람 어르신들께도 여쭤보고 결정해야지. 혹시 모르니까 너가 인사드리러 가서 두 분께 먼저 말씀드려 놔라. 우리는 호텔에서 결혼하고 싶다고. 엄마,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호텔에서 결혼하는 게 한두 푼 드는 줄 아세요? 돈이 얼만데? 은지 제가 벌어놓은 돈이 많은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집 형편이 넉넉한 것도 아니고. 조용히 해. 네가 우리 집 형편을 어떻게 알아? 다 알 수 있어. 호텔 결혼 별거 아니니까 괜히 호들갑 떨지 마라. 신우이에게 말을 하는 건지 저에게 말을 하는 건지 시모는 저를 쳐다보며 호텔에서 신우이의 결혼식을 올리겠다고 말했어요. 시댁 형편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저로서는 그런 모습이 객기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호텔에서 결혼을 한다고 저나 저희 집안을 이기는 게 아닌데 왜 저렇게까지 하나 싶었죠. 그래도 나름 시모가 머리를 썼던 게 호텔 결혼식이 취소될 여지를 남겨두었더라고요. 사실 시매부가 될 집안에서 부담이 된다고 말한다면 시모 입장에서는 저에게 으스댈 만큼 으스대고 자존심 구겨지지 않으면서도 취소를 할 수 있었으니까요. 아마 그 점을 노리고 시모가 호텔에서 결혼을 하겠다고 말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쩔까요? 신우이의 사도 어르신들께서 흔쾌히 수락을 한 겁니다. 그쪽 집안도 형편이 여유로운 편은 아니었지만 아들도 외아들인 데다가 그 정도 결혼식을 올릴 만큼의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거죠. 사돈댁에서 호텔 결혼에 찬성했다고 하자 시모만 똥줄이 타게 되었습니다. 신우이는 자기 엄마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도 모르고 신이 나 있었고요.
저는 그 재미있는 상황을 남편의 통해 전달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심해부 될 사람이 시댁에 인사를 하러 오고 상견례를 끝마쳤는데도 호텔 결혼이 취소되었다는 말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에게 가능한 거냐고, 괜찮은 거냐고 물어보게 되었죠. 그랬더니 남편이 한숨을 쉬며 그 일로 시모가 아주 바쁘게 지낸다고 했습니다. 과장해서 말하자면 옷깃만 스친 인연에게도 전화를 해서는 친한 척을 하며 결혼식에 참여해달라고 부탁을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모자란 돈을 축의금으로 대체하겠다는 소리였죠. 그래서 시모가 요즘 정신없이 바쁘다고 했습니다. 우선 이번 결혼식만 어떻게든 넘어가 보자는 식으로 사람들을 만나고 끌어모으고 있다고 했죠. 그때까지는 저도 별 생각이 없었어요. 그저 먼 발치에서 벌어지는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그러다 시모가 저희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면서 잊고 있었던 오빠의 결혼식 날 감정이 다시금 떠올랐습니다. 돈이 부족했는지 시모가 저희에게 신우의 결혼식에 대한 분담금을 내놓으라고 했거든요. 내가 너희들이 알아서 먼저 할 것 같아서 이제까지 아무 말 안 하고 있었는데 이러다간 정말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을 것 같아서 내가 먼저 말을 꺼내마. 니들 은지 결혼식에 아무것도 안 해줄 거냐? 하나뿐인 네 동생이고 네 신우인데.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가 가전제품도 선물했고 이 사람이 따로 선물을 챙겨줬는데. 그거 말고 네 동생 결혼식 비용 말이야. 엄마가 혼자서 그 부담을 다 해야 되겠니? 자식된 도리로 내 입에서 말이 나오기 전에 도움이 얼마나 필요한지, 얼마나 도와줄 수 있는지 말을 해야지. 어머님, 제가 호텔에서 결혼식 하자고 등 떠민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이 말리기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왜 그 결혼식에 분담금을 내요? 낼 거면 결혼 당사자들이 내야지. 걔들은 각자 하객들 불러오고 다른 데 쓴다고 돈을 또 썼잖니. 아무래도 돈이 부족할 것 같은데 너희가 그 부족한 돈 좀 채워 넣어라. 엄마, 내가 이럴 것 같아서 하지 말자고 말렸던 거예요. 그러면 미안해서라도 이런 말 쉽게 하시면 안 되죠. 그럼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이제 돈 나올 것도 없는데 지금 사람들한테 빌려서 호텔에 낼 돈 다 낸 상황인데 뭘 어떻게 하라고. 그러게 분수에 맞게 행동을 해야죠. 이게 뭐예요? 도대체 호텔 결혼식이 뭐길래 이렇게까지 하시냐고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 저희는 그 모자란 돈 못 냅니다. 은지 보고 알아서 해결하라고 하든지 엄마가 알아서 해결하세요. 호텔 결혼 내가 하고 싶어 하니? 전현이 호텔 결혼한 것 가지고 시건방지게 구니까 곧 납작하게 해주고 한 거지. 지금 내가 이렇게 쇠가 빠지게 돌아다니고 전화하는 게 누구 때문인데 다 쟤 때문이라고. 현아, 너 이런데도 가만히 지켜보고 있을 거야? 이게 다 너 때문인데? 왜 또 저를 걸고 넘어지나 싶었습니다. 아들이 말리는 호텔 결혼식을 진행시킨 건 시모 자신인데 말이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상황이 돌아가지 않자 짜증이 난 시모는 엄한 곳에 화풀이를 하고 있었어요. 물론 남편이 똑같이 화를 내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나설 필요는 없었죠. 그런데 밀려오는 짜증은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시모에게 크게 한 방 먹일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복수에 대한 아이디어는 시모가 한 행동에서 참고를 했죠. 축의금 빵꾸가 나지 않게 매일같이 지인들에게 연락을 하며 참여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시모와 이전 저희 오빠 결혼식장에서 한 시모의 행동에서 영감을 받았거든요. 그렇게 결혼식 날을 기다리는 신우이와 시모처럼 저 역시 그날을 기다리게 되었죠.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대망의 신우이 결혼식 날이 되었습니다. 그날의 주인공인 신우이와 식장 비용으로 인해 똥줄이 타고 있는 시모만큼이나 저도 이른 아침부터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죠. 시모처럼 저도 연락을 돌려야 할 곳이 엄청나게 많았거든요. 시모가 저희 오빠 결혼식에 했었던 것처럼 저도 수많은 친척분들과 지인들을 불러 그날의 결혼식을 망치기로 했던 거죠. 눈에는 눈이고 이에는 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른 친척분들과 지인들에게는
따로 축의금을 챙기지 않아도 된다고 했고 호텔 결혼식장에서 맛있는 식사 먹으며 신우의 결혼을 축하해달라고 했죠. 그렇게 아침 대바람부터 전화를 돌리며 참석 인원을 확인해보니 총 90명 가까이가 되더라고요. 그 정도면 시댁 쪽 보증 인원의 절반은 되는 것 같아 시모를 제대로 굴려먹을 수 있겠다 싶었죠. 신우의 호텔 결혼식으로 인해 식대값만 해도 인당 15만 원이다 보니 90명 가까이 되는 인원들이 축의금을 내지 않는다면 시모 입장에서는 손해도 그런 손해가 없었습니다. 신우의 결혼식을 마친 후 마이너스가 되어 있는 계산을 보고 넋이 나가 있을 시모 모습을 상상하며 웃음이 벌써부터 새어나오기 시작했죠. 무조건 제가 데리고 온 하객들이 자리에 앉아 식사를 해야 되었기에 일찍이 집을 나섰고 제 초대를 받고 온 하객들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시모는 신우이와 함께 먼저 식장에 도착해 찾아오는 하객들을 맞이하고 있었지만 그때까지도 사람들 머리 숫자를 세며 돈 계산에 여념이 없었죠. 그래서 누가 누구고 어떤 인연으로 결혼식장을 찾아온 사람인지 신경 쓸 정신도 없었어요. 그 덕에 저도 제가 부른 하객들을 무사히 결혼식장 안쪽으로 보낼 수가 있었죠.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전화를 돌리며 계산했을 때만 해도 90여 명 정도가 되던 사람들인데 가족이나 연인을 데리고 온 사람들까지 있어 그 숫자가 100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야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상황이었으니 상관이 없었지만 말이죠. 그렇게 제가 부른 하객들을 다 들여다보내고 룰루랄라 하고 있었는데 시모가 제 곁으로 와서는 말을 걸어왔습니다. 자신이 생각한 것보다 하객들이 많이 온 것 같다며 신이 난 채로 말이죠. 너 봤니? 우리 쪽 하객들 엄청나게 많이 온 거? 이것도 내 연락처에 있던 사람들 전반밖에 안 되는 숫자인데 이렇게도 많이 왔네. 이럴 줄 알았으면 남산 밑에 있는 호텔로 잡고 홀도 더 큰 걸로 잡을 걸 그랬나 봐. 원래 결혼식은 축하받으라는 거지 돈 남기려고 하는 게 아니잖니. 그런데 우리 쪽 하객이 너무 많이 와서 축의금만으로도 이 결혼식하고 남을 것 같다. 거기다 또 우리 쪽 하객들이 전부 다 손이 크잖니. 다들 소시적에 한 가닥씩 했던 사람들이니까. 그러게요. 하객분들 정말 많이 왔네요. 사실 전 아가씨가 이 호텔에서 결혼식 올리겠다고 해서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저희 오빠 결혼식 할 때 든 비용을 제가 알잖아요. 그런데 어머님, 안쪽은 들여다보셨어요? 좀 늦게 오신 분들은 자리가 모자라 보이시던데. 뭐? 그 정도라고? 그러진 않을 텐데. 어머, 자리에 못 앉은 분들이 왜 이렇게 많아? 우리가 인원에 딱 맞춰서 하긴 했지만 그래도 여유있게 인원을 잡았는데. 아무래도 제가 부른 인원이 너무 많았나 봐요. 어머님 말씀처럼 축하하는 날이니까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 것 같아서 좀 많이 불렀는데 대충 보니까 제가 부른 하객들은 일찍 와서 다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이거 어쩌죠? 시모는 자신의 한 행동이 있어서 그런지 제가 하는 말을 곧장 알아듣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하객을 좀 데리고 왔다는 말에 화들짝 놀라며 결혼식장 안쪽을 다급히 들여다보고 있었죠. 그러다 어두운 실내 조명으로 인해 그 숫자가 계산이 안 되자 저에게 도대체 몇 명이나 끌고 왔냐고 물어왔어요. 네가 데리고 온 하객이 몇 명인 거야? 제가 연락드린 분들은 90여 명 정도 되는데 몇 분들이 가족이나 연인을 데리고 오셔서 딱 100명 채웠어요. 하객 100명 쉽지 않은 인원인데 저 정말 잘했죠? 우리 아가씨 결혼식 분위기 너무 좋을 것 같지 않으세요? 완전 축제 분위기일 것 같아요. 저 혼자 오버를 하며 결혼식장 안쪽을 들여다보고 있었는데 시모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새빨개져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겨우 화를 참아내며 저에게 나지막히 축의금 대해 물어보더라고요. 너 저번 네 오빠 결혼식 일 가지고 나한테 복수하려고 이렇게 한 거니? 그렇지 않고서야 네 신우 결혼식에 100명이나 부를 이유가 없잖아. 어? 이거 복수하는 거 맞지? 어머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섭섭하죠. 제가 부르신 분들 전부 결혼하는 아가씨 축하해주러 오신 건데요. 그래, 그러면 이거 하나 물어보자. 지금 저 안에 있는 사람들 전부 축의금 낸 사람들이니?
저희 아가씨 아는 분들은 저희 가족들과 친척분들 몇 분 빼고는 없어서요. 애매한 것 같아서 제가 내는 축의금으로 대신했어요. 그 말에 시몬은 아직 들어오고 있는 하객들을 본체 만체 무시하며 축의금을 받는 접수대로 향했습니다. 그리고는 장부를 확인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웬일인지 시모가 조용했습니다. 물론 자기 딸 결혼식이니까 제 머리채를 잡는 소동까지는 버리지 않겠지만 소리 정도는 빽 하고 지를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조용해도 너무 조용한 거예요. 뭐지 싶어 시모가 있는 쪽으로 다가가 고개를 빼꼼히 밀어 시모를 쳐다봤는데 그 짧은 시간에 시모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해 백지차처럼 되어 있었습니다. 한눈에 봐도 눈에 초점이 나가 있고 정신도 못 차리는 모습이었죠. 그리고 충격이 크긴 했는지 저를 보고도 화낼 생각을 하지 않더라고요. 당장에 쓰러져도 이상해 보이지 않았지만 곧바로 신우이의 본식이 시작되었기에 시모는 결혼식장 직원의 안내를 받고 식장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죠. 시모는 신우이의 결혼식이 진행되는 내내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람 100명분의 축의금이 빵꾸가 나는 게 그렇게 걱정이 되었나 봐요. 돈 때문에 시모가 결혼식 중간중간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자 바로 코앞에 있던 사회자부터 시작을 하여 신랑 신부 그리고 그 자리에 참석한 모든 하객들까지 시모에게 신경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신우이의 결혼식은 엉망이 되어가고 있었죠. 그러다 결국 시모가 정신을 잃고 쓰러지는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신우이와 신부가 양가 부모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릴 때였어요. 갑자기 쓰러진 시모로 인해 식장은 한바탕 난리가 나게 되었죠. 저도 시모가 쓰러질 줄은 몰랐기 때문에 많이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도 다행히 하객분들 중 의사이신 분이 계셔서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었죠. 의사분께서는 시모가 스트레스나 긴장 상태로 인해 잠시 의식을 잃은 것 같다며 크게 걱정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저도 다행이라 생각했어요. 시모가 잘못되는 것까진 바라지 않았으니까요. 그래도 혹시 모르는 상황이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조대와 함께 시모를 병원으로 모시고 가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엉망이 된 신우이의 결혼을 마무리 지어야 했으니 제가 시모를 따라 구조대 차량에 오르기로 했죠. 그렇게 병원을 가던 중 의식을 찾은 시모는 눈을 뜨자마자 알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얼거리는 말을 들어보니 결혼식장 돈에 대한 이야기였죠. 구조대원이 정신이 드냐며 몇 가지를 물어보는데도 불구하고 시모는 자기 할 소리만 하며 계속 돈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환자분 정신이 드세요? 몇 가지 확인할게요. 혹시 어떻게 쓰러지셨는지 당시 상황 기억나세요? 아휴, 이러면 안 되는데. 사람 100명 모이면 못해도 1,500인데 그러면 내가 부른 하객들이 돈을 얼마나 내야 되는 거야? 지금 이럴 게 아니라 사람들이 결혼식에 나가기 전에 가서 축의금 조금씩만 더 내달라고 해야 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면 메꿀 수는 있는 건가? 아니면 걔한테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사정이라도 해야 하는 건가? 아유. 제가 곁에 있는 줄도 모르고 시모는 혼자서 한참 동안 돈을 가지고 중얼중얼거렸습니다. 돈을 먼저 찾는 걸 보니 크게 다치지 않은 것 같아 마음이 놓였어요. 그리고 웃음도 터져나왔죠. 이 정도면 받은 만큼 돌려준 것 같았습니다. 아니, 받은 것보다 더 했다고 봐야죠. 신우이 인생의 한 번뿐의 결혼식은 엉망진창이 되었고 시모는 사람들 앞에서 쓰러지기까지 했으니까요. 이 정도면 저도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그만하기로 했어요. 이러다 정말 시모를 잡을 것 같았거든요. 때마침 옆에 있던 구조대원 분께서 저에게 말할 기회를 주셨죠. 보호자분, 혹시 환자분께서 쓰러지시기 직전에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으셨나요? 저희가 병원 도착해서 환자분이 어떤 상황인지 설명을 해야 하는데 소통이 안 되네요. 전부터 이러셨어요? 아니요, 그건 아닌데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어머님, 저예요. 정신이 좀 드세요? 어머님 쓰러지셨는데 병원 가서 검사 받으셔야 된대요. 여기 구조대원분이 하는 말에 대답 좀 하세요. 그 돈 제가 대신 해결해 드릴 테니까요. 아가씨 결혼 비용 제가 분담하겠다고요.
제 입에서 돈을 해결해 주겠다고 하자 시모는 정신이 번쩍 드는 것처럼 고개를 세워 저를 쳐다봤습니다. 뭐라고? 너 지금 뭐라고 했니? 네가 비용 대신 내주겠다고? 저기 구조대원 아가씨도 내 며느리가 하는 이야기 들었죠? 방금 돈 결혼식 비용 해결해주겠다는 말 분명 들었죠? 어머님, 거짓말 아니니까 이분께 재차 물어보지 마시고 이분이 묻는 말에만 대답해주세요. 아시겠죠? 시모는 그제서야 신이 난 듯이 구조대원 분께서 물어보는 대답에 성실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도착하여 간단한 검사를 받게 되었죠. 검사를 받는 중간중간 대기를 하던 시모는 계속해서 저에게 정말로 비용을 분담해 줄 거냐며 물어왔어요. 저는 겨우 웃음을 참아내며 손가락까지 걸고 돈을 내주겠다고 약속을 해줬고요. 모든 검사 결과 다른 곳에는 이상이 없다는 소견이 듣게 되었고 신우이의 결혼식을 마치고 병원으로 찾아와 대기하고 있던 남편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죠. 남편 차량을 타고 돌아가는 동안 아무 말도 없이 가려고 했는데 시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전 당연히 이번에도 돈 가지고 재차 확약을 받으려고 하는 줄 알았죠. 그런데 아니었어요.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모르겠지만 시모가 저에게 사과를 했죠. 너 그 돈 왜 도와준다고 한 거냐? 내가 쓰러져서 그러는 거니? 아니요. 처음부터 이렇게 할 생각이었어요. 어머님 앞에 이런 말 하면 제가 못된 며느리가 될지 모르겠지만 똑같이 행동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전 그냥 그때 제 기분이 어땠을지 아저씨면에서 한 복수였어요. 복수한 것 치고는 돈이 좀 많이 들게 되었지만요. 그런데 앞으로 또 비슷한 일이 있으면 그땐 안 도와드려요. 그리고 저 이제 참고만 있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아세요. 미안하다. 네? 어머님,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미안하다고. 내가 나이만 많이 먹지 자식이 너희보다 더 생각 없이 행동했구나. 솔직히 네가 도와주겠다고 하기 전에는 이런 생각이 들지도 않긴 했는데 네가 그 큰 돈을 도와주겠다고 하니까 오만 생각이 다 들더라. 네가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또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었나? 이런 잡다한 생각이 다 들었어. 결국 다 내 잘못이었다는 걸로 결론이 모아졌고 돈 도와줘서 이런 거 아니다. 내가 정말 잘못한 짓이 많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다. 용서해라. 조금도 예상하지 못한 시모의 모습에 저도 당황했고 운전을 하던 남편도 크게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약해진 시모의 모습을 보게 되자 제가 복수를 너무 심하게 했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무슨 반응을 보여야 하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우선 저도 시모에게 일부러 복수를 기획한 것에 대한 잘못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시댁에 도착할 때까지 서로 아무 말 안 하고 조용히 가게 되었죠. 그날 이후 시모는 많이 변한 모습을 보였어요. 물론 허세가 없어지진 않았지만 적어도 제 앞에서는 절대 허세를 부리지 않았죠. 그리고 아직 정신을 못 차린 신우를 시모가 혼내주며 관리를 해줬습니다. 갑자기 변해버린 시모를 보며 신우이는 당황했지만 이제 집안에 자기 편이라고는 한 명도 없으니 입을 다물게 되었죠. 그래서 시댁이 예전보다는 많이 조용해요. 저도 조용한 지금이 어색하기만 하고요. 그래도 괴롭히는 사람이 없으니 좋긴 좋습니다. 아직 사건이 일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시모와 어색한 분위기인데 언제까지 이렇게 지낼 수는 없으니 얼른 분위기를 바꿔보려고요. 저와 시모 사이가 좋아진다면 제 사연 동영상에 글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